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신장은 소리 없이 망가지고 있는데 그 범인이 매일 건강하다고 믿으며 드신 그 채소일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이입니다. 시원하고 담백해서 여름이면 빠질 수 없는 김밥 속에도 비빔밥 위에도 올라가는 그 흔한 오이 말입니다. 저도 처음 이 사실을 접했을 때 솔직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파고들수록 하나씩 확인할수록 소름이 돋았습니다. 오이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무엇과 함께 어떻게 먹느냐였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60세 이후에는 신장 기능을 통째로 갈라놓을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이런 분이 계실 겁니다. 평생 고기보다 채소를 챙겨 드셨고 오이와 당근을 함께 넣은 비빔밥을 건강식이라 믿으며 드셨고 여름마다 시원한 오이 냉국으로 더위를 식히셨고 등산할 때마다 배낭에서 꺼낸 오이를 그냥 베어 드셨던 분들. 그렇게 수십 년을 성실하게 건강을 챙겨 오셨는데 어느 날 아침 거울을 보니 얼굴이 퉁퉁 부어 있고 다리가 무겁고 자고 나도 피곤하고 소변을 봐도 개운하지 않다면 그게 나이 탓이라고 그냥 넘기고 계신 건 아닙니까? 신장은 70%가 망가질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통증도 없고 경고도 없습니다. 그 침묵이 가장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내가 건강하다고 믿으며 먹어온 것들이 오히려 신장을 갉아먹고 있었다면 그것만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억울함, 저도 압니다. 잘못한 것도 없고 게으른 것도 아닌데 열심히 살아온 몸이 배신당하는 것 같은 그 기분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방법을 바꾸면 됩니다. 오이를 버릴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 그 답이 있습니다. 절대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신장 이야기를 짧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대한신장학회 자료에 따르면 만성 신장 질환 환자의 절반 이상이 60대 이상입니다. 그리고 신장 기능은 40세를 넘기면서 10년마다 약 10%씩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이건 아픈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건강하게 살아온 사람에게도 똑같이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신장 기능을 나타내는 지표 중에 사구체 여과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신장이 혈액을 얼마나 깨끗하게 걸러내느냐를 보는 수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수치가 낮아지는데 문제는 신장이 70% 가까이 망가질 때까지 아무 통증 신호를 보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이걸 오래된 정밀 저울에 비유하고 싶어요. 새 저울은 조금 건드려도 금방 평형을 찾지만 오래 쓴 저울은 아주 작은 충격에도 눈금이 틀어지고 쉽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60세 이후의 신장이 딱 그렇습니다. 젊었을 때는 어지간한 것도 다 걸러냈지만 지금은 훨씬 더 세심하게 다뤄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제 60세 이후 특히 조심해야 할 오이 관련 식습관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이와 비타민이 풍부한 채소를 함께 드시는 습관입니다. 오이 안에는 아스코르비나아제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어렵게 들리시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비타민C를 파괴하는 효소입니다. 이 성분은 오이를 썰거나 씹는 순간 활성화됩니다.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당근은 비타민C가 풍부한 채소로 혈관 내벽을 튼튼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혈관을 오래된 담장이라고 한다면 비타민C는 그 담장을 꾸준히 수리해주는 일꾼과 같습니다. 그런데 오이 안에서 나온 효소가 바로 그 일꾼을 쫓아내버립니다. 당근을 열심히 드셔도 오이와 함께 드시면 그 영양소가 흡수되기도 전에 효과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혹시 주변에 채소를 부지런히 드시는데도 자꾸 손발이 붓거나 쉽게 멍이 든다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오이와 당근을 자주 함께 드시는 분이라면 오늘 이 이야기를 꼭 전해주세요. 두 번째입니다. 성질이 차가운 음식을 겹쳐 드시는 습관입니다. 더운 여름에 찬 음식이 당기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시원한 오이 냉국 한 그릇이면 더위가 싹 가시는 느낌이 드시죠? 그런데 한방에서는 오이와 물을 모두 성질이 차가운 식품으로 분류합니다. 현대 의학적으로도 찬 음식이 갑자기 많이 들어오면 신장 주변 혈관이 수축할 수 있다는 점이 알려져 있습니다. 혈관을 정밀한 호스에 비유해 볼게요. 따뜻할 때는 유연하게 늘어나며 혈액이 잘 흐르지만 갑자기 차가워지면 호스가 굳으면서 흐름이 느려집니다. 신장은 혈액을 걸러내는 기관이기 때문에 혈액 흐름이 느려지면 바로 그 기능에 영향을 받습니다. 60대 이후에는 체온 조절 능력 자체도 젊을 때보다 약해지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합니다. 여름철 오이 물김치나 오이 냉국을 즐겨 드시는 분들, 밥 대신 차가운 국물 음식으로 끼니를 대신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번 점검해 보세요. 아침에 얼굴이나 손발이 자주 붓는다면 신장이 수분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흔히 물만 마셔도 살이 찐다고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살이 찐 게 아니라 신장이 수분을 제대로 내보내지 못해서 몸 곳곳에 물기가 고이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특히 저녁에 드신 게 별로 없는데 다음날 아침 눈두덩이가 부어있거나 양말 자국이 오래도록 남아있거나 저녁이 되면 발이 꽉 끼는 느낌이 드신다면 이 두 번째 습관과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차가운 것이 당기는 계절일수록 신장은 더 조용히, 더 빠르게 지쳐갑니다. 여름 한철의 습관이 가을 이후 몸 상태를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생오이를 아무것도 없이 그냥 드시는 습관입니다. 등산하실 때 배낭에 오이 하나 챙겨 가시는 분들 많으시죠? 정상에서 오이를 아삭하게 베어 물면 갈증이 확 풀리는 기분,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그 효소는 산성 환경에서는 활동이 억제됩니다. 반대로 산성이 없는 환경에서는 훨씬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식초 같은 산성 성분 없이 오이를 그냥 드시면 그 효소가 위장 안으로 살아서 들어가 우리가 다른 음식으로 섭취한 비타민까지 파괴할 수 있습니다. 자물쇠 없이 풀어놓은 채 두면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것처럼요. 식초라는 자물쇠가 있어야 그 활동이 잠잠해집니다. 그렇다면 고추장이나 된장에 찍어 드시면 괜찮은 거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류는 효소를 억제하는 산성 성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트륨 함량이 높아서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찍어 드신다면 식초가 들어간 초고추장이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습관이 특히 무서운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오이를 생으로 드실 때 효소가 파괴하는 건 오이 안의 영양소만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함께 소화되고 있는 다른 음식의 비타민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토마토나 피망 혹은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을 함께 드셨다면 그 소중한 영양소도 동시에 손실될 수 있다는 겁니다. 비타민C는 우리 혈관 건강뿐만 아니라 면역력, 피부 탄력, 그리고 피로 회복에도 꼭 필요한 성분입니다. 이게 만성적으로 부족해지면 잘 먹어도 늘 피곤하고 사소한 일에도 기력이 달리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생오이를 드실 때 식초를 곁들이는 습관 하나가 하루 전체 식사의 영양 흡수율을 통째로 지켜주는 셈입니다. 이제 오이를 제대로 드시는 두 가지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오이 부추 무침입니다.
부추는 피를 맑게 하고 몸을 따뜻하게 하는 채소입니다. 부추에 들어있는 알리파이드라는 성분은 혈관을 확장하고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오이가 혈관 속 노폐물을 밀어낸다면 부추는 그 노폐물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혈류를 힘차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오이가 기를 닦는다면 부추는 그 기위를 달리는 힘이에요. 만드는 순서를 말씀드릴게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오이를 어슷하게 썰어 놓습니다. 사과 식초나 현미 식초 2큰술을 기준으로 다진 마늘과 고춧가루를 넣어 양념장을 만들어 주세요. 설탕 대신 매실청을 쓰시면 더 좋습니다. 이 양념장을 오이에 먼저 넣고 버무립니다. 이 과정이 핵심입니다. 오이 표면을 식초로 먼저 코팅해서 효소가 활동하지 못하게 잠재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추를 넣고 살살 버무려 마무리합니다. 부추는 너무 오래 주무르면 숨이 죽으니 살짝만 섞어주세요. 이렇게 만든 무침은 밥 반찬으로도 좋고 입맛이 없을 때 소면 위에 얹어 드셔도 아주 잘 어울립니다. 두 번째는 배 오이 중탕입니다. 배는 수분이 풍부하고 폐와 기관지를 촉촉하게 해주는 과일입니다. 한방에서는 폐와 신장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에 있다고 봅니다. 폐가 건조하면 신장도 영향을 받는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배와 오이를 함께 쪄서 드시면 수분 보충과 신장 기능 지원에 함께 도움이 됩니다. 큼직한 배 하나를 준비해서 윗부분을 뚜껑처럼 잘라냅니다. 숟가락으로 씨앗 부분을 파내어 작은 항아리 모양을 만드세요. 오이 반개를 칼로 잘게 다져서 배 안에 채워 넣고 천연꿀 2큰술을 붓습니다. 뚜껑을 덮고 찜기에 올려 약한 불로 40분에서 1시간 정도 푹 찝니다. 다 쪄지면 배즙과 오이즙, 꿀이 섞인 따뜻한 엑기스가 만들어집니다. 솔직히 맛이 아주 훌륭하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익힌 오이 특유의 냄새가 있어요. 하지만 열을 가했기 때문에 효소 문제는 사라지고 신장에 필요한 수분과 영양 성분이 농축되어 남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꼭 당부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혈압약, 당뇨약, 신장약을 처방받아 드시는 분이라면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약을 임의로 줄이거나 끊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음식은 몸의 바탕을 튼튼하게 하는 도움이지 약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몸 상태가 좋아지신다고 느끼시면 반드시 담당 선생님과 상의해서 처방을 조율해 주세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하나, 오이와 당근을 함께 드시면 오이 안의 효소가 당근의 비타민 C를 파괴합니다. 60세 이후에는 이 손실이 쌓여 혈관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둘, 오이와 무처럼 차가운 성질의 음식을 함께 많이 드시면 신장 주변 혈관이 수축해 기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아침에 얼굴이나 손발이 자주 붓는다면 한번 점검해 보세요. 셋, 생오이를 식초 없이 드시면 효소가 다른 음식의 비타민까지 파괴합니다. 식초가 든 양념과 함께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결책은 두 가지입니다. 낮에는 식초를 먼저 넣어 만든 오이 부추 무침, 저녁이나 취침 전에는 배 오이 중탕이나 따뜻한 꿀물 한 잔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서 딱 하나만 내일 식탁에서 실천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작은 변화 하나가 몇 년 뒤에 건강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나는 평소에 이렇게 먹어왔다. 이런 증상이 있었는데 몰랐다. 혹은 이미 이렇게 실천하고 있었다는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이 앞으로 더 좋은 건강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